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두산중공업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22,100원에 20%입니다. 22,100원에 20%? 예.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저번에 한번 이제 증자 이슈로 크게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멘토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 거라 보시나요? 이 유상증자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조금만 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주가가 올라왔을 때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주주에게 얼마나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얼마나 자기들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는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네.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투자자를 고려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을 가입한다, 또는 차를 사겠다, 딜러 영업사원들에게 우리가 맡기잖아요. 네. 근데 나를 배려해주는 딜러면 어때요? 앞으로 계속 맡기고 싶을 그렇죠. 거고, 나를 생각해주는 그런 영업사원이라고 한다면 계속 맡기고 싶을 맞아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너가 돈 잘 벌어서 나를 좀 생각해줘 라는 마음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네. 있거든요. 근데 저그들만 생각하면요. 네. 좀 기분 좀 나쁠 수밖에 나쁘죠. 없잖아요. 근데 유상증자라고 하는 게 어쨌든 주식을 더 발행을 해서 돈을 좀 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유상증자하면 안 좋냐면요.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발행 가격이 높아지게 되죠. 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금액을 발행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는 주식수를 더 적게 발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 어떻죠? 지분 가치가 네. 덜 희석돼요. 예. 그러니까 회사 운영하는데 리스크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돈은 확실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유상증자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 대주주라든지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하는데 큰 리스크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 없어지는데 결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서 유상증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회사가 앞으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산중공업 지금 보시게 되면은 회사 재무제표도 그렇고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회사가 좋아졌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잘 살아나고 있고 정말로 앞으로 뭐 짱짱하고 앞으로 돈 벌 일만 남았고 뭐 앞으로 미친 듯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그 SMR이라고 하는 그 소형 모듈 원전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 테마성으로 주가만 급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엄청나게 성장한 게 아니라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소형 모듈 원전 두산중공업 걸 쓴다는 이야기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탈원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고요. 다음 정권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얘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5,000원대 있다가 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유상증자한 저희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까지 끌어올려놓고 유상증자를 했다? 이거는 주가 올라온 김에 야 그냥 시장에 돈 많잖아, 유동성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 회사로 끌어들이자라는 그런 나쁜 마인드였던 거죠. 저는 이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투자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여기서는 단기 투자로 단기 관점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장기로 볼 거면 차라리 훨씬 더 안정적이고 주주를 좀 생각해주는 기업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오래 가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을 지금 22,100원에 잡으셨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관점 봤을 때는 저점이 19,000원짜리가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전에 22,100원이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21,150원 요 자리가 무너질 때, 그러니까 오늘 사실 손절 자리예요. 시청자님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저는 두산중공업을 좋은 투자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투자자 입장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 두산중공업을 저는 싫어하는 기업들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 뭐 두산중공업 이런 기업들, 삼성전자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건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 당장 손절할 수 있다면 단기적인 관점에 손절하는 게 맞고요. 미련이 좀 남고 아쉬움이 남는다면은 지금 비중이라도 좀 줄이시고 나머지는 19,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좀 여부를 확인하고 19,000원 밀리면 바로 손절, 그리고 19,000원이 지지가 된다면 반등시 매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큰 수익 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전 관련 이야기는 조금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가 들썩거릴 수 있는데 그 들썩임을 이용해서 단기 수익을 챙겨서 나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렇게 짧게 보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문전문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코롱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0만 4천 원이고 50%입니다. 10만 4천 원에 50%.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폭이 꽤 큰 상황인데요, 멘토님. 코롱인더는 지금 이제 조금 바닥을 잡은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 이제 회원들 공부를 시킬 때 네. 바닥을 잡는다라는 강의를 하고 왔어요. 오. 네, 바닥을 코오롱 인더가 잡는다는 강의가 아니고 예. 바닥을 잡는다는 건요. 의미가 누구나 알 뭔지. 수 있다고요. 어떻게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있는데 우리 미끄럼틀 보면은 어디서 딱 끝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알아요. 왜요? 보이니까. 떨어지고 보이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그 미끄럼틀이 떨어지고 보이는데 미끄럼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만 딱 보고 있으면 보입니까? 안 모르죠. 보입니까? 그럼 떨어지고 있는 중인지 그렇죠. 아닌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떨어진 거는요 다 떨어지고 나면 보여요. 그러면은 주가가 다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바닥을 알 몰라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잘 볼게요. 코오롱 인더 차트를 한번 볼게요.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가 바닥이 될지 아니면 또 떨어지게 되는 계단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바닥일까요? 아닐까요? 자꾸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끄럼틀 내려가는 도중에 이걸 보면서 여기서 바닥일까요? 아닐까요? 문제 내듯이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다 보면은 바닥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질 때까지 뭐 하면 되죠? 그냥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증권사라든가 또는 한국거래소에 여러분들이 막 1,000만 원 결제하면은 캔들을 막 50개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미리 보기 서비스가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같이 시간을 지내보고 여러분들도 저도 같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캔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바닥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코오롱 인더는요. 누가 봐도 바닥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려가고 있는 중일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그럼 바닥 잡을 때까지 들고 가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매수가가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매수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바닥을 잡을 때까지 들고 갔을 때 유리한 게 있고 그게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청자의 매수가는 지금 까만 선인데 어떤 거 같으세요? 많이 높아요.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금 바닥을 잡는다고 하면은 역사상으로 우리가 차트의 경험상 차트가 주는 증거상으로 봤을 때 얘는 6만 원이나 5만 원까지 내려가야 좀 많이 빠졌구나. 저기까지 내려가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닥을 잡고 올라가긴 하더라. 그 자리가 5, 6만 원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면 어때요? 5, 6만 원 내려갈 때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저기서 바닥을 잡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다시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는요. 내려갔다가 올라가기 전쯤에 사면은 덜 기다려도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사이에 사면은 내려가는 거 기다리고 횡보하는 거 기다리고 올라가는 거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이거 장기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짜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3년에서 5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려가는 거 기다려야 되고 횡보하는 거 기다려야 되고 올라가는 거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현금 들고 기다리다가 올라가기 직전에 사면 수익 나는 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투자가 그거예요. 그냥 올라갈 만한 걸 사놓으면 되는 거지. 왜 올라간 걸 사가지고 내려가는 것도 기다리고 횡보하는 것도 기다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올라간 거 사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올라간 거는 내려가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럼 코오롱 인더는 나쁜 기업인가요?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를 잘 못해요. 그리고 한참 내려갈 건데 반등도 주면서 내려갈 거예요. 그냥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지난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우리가 한 8, 9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한번 해보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가 지지가 안 되면요. 그냥 5, 6만 원까지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근데 이건 진짜로 제가 뭐라고 좋은 해답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50%니까 이거 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반등 8, 9만 원 줄 때 탈출하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여기 7만 원 자리가 저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7만 원 자리가 무너지게 될 때 비중을 줄이셔야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생겨요. 그 지금 50%인데 나중에 추가 매수하면 100%까지 투자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코오롱 인더를 믿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7만 원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 네. 가능하시다면 7만 원에서 그냥 손절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손절하고 손실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난다,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종목을 끌고 가는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비중은 줄이셔야 돼요.
아, 정말 이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지셨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희망 고문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희망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많이 괴로울 거니까 각오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코롱인데 몇 프로나 줄여야 되나요? 저는 가능하다면 7만 원 무너질 때 다 손절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절반 정도는 줄이셔야 밑에서 추가 매수하기에 좀 좋은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이렇게 괴롭게 보내시겠지만 어쨌든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각오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 가져가시는데 전략을 잘 짜시고 저는 웬만하면은 반등 나올 때 8, 9만 원 정리 그리고 7만 원 무너질 때 전체 손절이 가장 베스트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RBW IBW 매수가랑 비중은요? 33,000원에 20%. 33,000원에 20%. 알겠습니다. IBW는 뭐 첫날에 이제 좀 따상 찍었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선 쭉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보면요. 정말 이런 기업 어떻게 알았는가 싶을 정도로 매수를 하세요. 예. 저도 방금 RBW가 뭐지 하고 마마무 소속사. 마마무 소속사인가요? 네. 제가 연예인들 잘 모르거든요. 아. 마마무는 좋아하는데 소속사는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연예 기획하고 방송 음반 제작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이런 기업도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상장 전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드리는 게 상장되기 전 주가를 보면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은. 우리 크래프톤도요. 원래 주가가 저기 2만 원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상장한다는 이슈 때문에 140만 원까지 날아갔었어요. 그런데 그 140만 원까지 날아간 상태에서 이제 증권사에서 회사 규모를 측정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로 환산한다면은 거의 만 2, 300만 원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산 사람들은 100배 수익을 본 거죠. 대박나다. 그걸 비싸게 지금 사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RBW도 상장 전 주가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상장될 때는요.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호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진짜로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건지 아닌지 그 가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희석이 많이 돼버리고 가치를 분석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결국 차트의 움직임과 이 횡보하는 흐름들, 뭐 차트 캔들의 방향들 이런 것들 보고 투자해야 되는데 아직은 얘도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점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거고요. 이게 돌아설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장이 안 좋을 때 신규 상장했던 기업들은 한번 뛰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상장주나 한번 급등시켜보자라고 하면서 세력들이 장난질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뛰어오를 때 저는 35,000원 정도까지 뛰어오를 수 있으니까 본전이든 35,000원이든 31,000원이든 반등시 그냥 바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다시는 6개월, 그러니까 상장된 지 1년 이내에 된 기업은 매수하지 마세요. 네네. 네, 지금 이거 정말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반등시 빨리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반등은 아마 지금 장이 조금 안 좋아진다면 반등은 아마 한번 줄 겁니다. 장이 좋으면 안 갈 겁니다, 아야. 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정리하세요.